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 법원이 상당히 예상보다 강한 형량의 선고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이것도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하면은 실형이 집행유예 됐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실형에 속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2심,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아직도 대통령 선거가 근한 2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재판이 계속 미뤄질 것이냐 아니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냐인데 확정 판결이 나온다고 봐야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선고로 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 방향이 확정된 겁니다. 다만 얼마나 재판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인데 1심이 이 정도 나오면은 2심, 3심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더 단축된다고 봐야죠. 그걸 늦추려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거리투쟁, 정치투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게 과연 먹힐 거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입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위정교사 사건인데 오늘 25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위정교사 사건은 오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형량은 오늘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산 넘어 산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오는 25일 위정교사 사건 선고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또 실형 선고를 받으면은 여기서도 의원직 상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오늘 있었던 선고와 25일 있었던 선고가 합쳐지면은 이중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장래를 아주 올가매버리는 거죠. 이중으로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맥락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을 하다가 2018년에 경기도 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 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명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인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위정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라는 내용을 자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백을 함으로써 위정교사 혐의 재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정해달라고 사주를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지금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KBS 측과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해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최철호 KBS PD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협의했다는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을 해가지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었던 이 김진성 씨가 최근에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사주를 받아가지고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하게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통화 내용은 누락했다면서 이 김 씨와 통화한 녹취를 전체를 다 공개한 적도 있는데 전체 통화 녹취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 씨에게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좀 되살려서 안 본 거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증언해 달라고 했다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정을 교사했다고 볼 점이 충분하다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형량도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고, 하나 특이한 것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영장판사도 기각하면서도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사건보다는 이 위정교사 사건이 더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창훈 부장판사까지도 이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만일 위정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가지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정교사 혐의는 요새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미국이 이 위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해왔는데 한국에서는 워낙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허술하게 하다가 요사이는 아주 그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합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6년 동안 유죄가 확정된 위정교사 사범의 95% 정도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즉 징역형이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또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고 당선이 그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하는 선고가 또 나와버리면은 오늘 선고와 합쳐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탈출로가 매우 좁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공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르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 어떤 자구책으로서 대안 후보를 낼 경우에 그 사람과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서로 맞붙을 때 승산이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도 있다 이거죠. 이재명과 다른
상당한 온건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민주당이 내세울 때 지금 4분 오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로 붙여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 세력의 역량 전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한국 보수의 역량은 지금 줄어들고 해가지고 소수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도 젊은 층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준석을 몰아내므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버리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실질적인 영향력 면에서 한국 사회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게 보수로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재앙이. 그 말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받는 거 그거 하나만 기대하고 거기서 살 길을 찾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황을 오판해도 이만저만 오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재판으로 망하더라도 그게 보수에 득될 일은 없고 윤석열, 한동훈에게 득될 일도 없다. 오로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력갱생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야, 그리고 내부적으로 반성도 좀 하고 해가지고 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 못 되는 걸 기대해가지고 농땡이 부리는 사람한테 대권이 갈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